어, 예. 미적분 1 개념 강의 7강 연속 파트 2 촬영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게 조금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는 좀 애매했다. 예, 이해를 갖다가 좀 해주시고, 어, 그냥 만약에 제가 유형 중심 문제풀이만을 아니면은 아무튼 좀 기본적인 문제풀이만을 갖다가 위한 강의라면은 짧았을 거예요. 짧았을 건데, 제가 이제부터 저는 그렇습니다. 개념 강의 때는 개념 강의 때 모든 걸 다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기본을 갖다가 기본적인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요 정도 개념만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 풀자. 그러면은 개념을 좀 더 추가하자. 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학이 뭔가 좀 이렇게 이 단계를 갖다가 나눠서 자꾸 배워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수학은 어떻게 보면 혼자서 고민하고 또 상대방의 그걸 읽어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 지식 수준을 요만큼 가진 상태에서 요런 의도가 아니라, 개념에서는 모든 걸 다 가르칩니다. 예, 가르치는데 여기가 조금 중요한 파트예요. 파트고, 그냥 이렇게 유형 중심 문제집에서는 뭐 도대체 배운 거 어디다 쓰라는 거야? 거의 안 나와요, 문제가. 제가 지금 이제 이 개념에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만 보통 쓰는 문제들이라서, 이제 근데 그럼 어디서 나오는데라고, 수능 중킬러나 킬러 문제에서 많이 그 이용되는,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번 파트에서는 2025년이나 2026년 수능, 그러니까 2026년, 그러니까 2025년에 시행을 하는데 그 수능의 이름은 2026년 수능이에요. 예.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아무튼 그러면은 2026년이나 2027년에 등장할 수도 있는, 왜냐면은 지금 계속 요 전에서 모의고사에서 자꾸 찔러 보거든. 예. 그래서 등장할 수도 있는 그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념 강의가 조금 길어진다는 거. 예, 그리고 요게 이제 2단원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연속 파트 2인데 연속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듯이 연속 이론 그죠? 제가 이론이라고 얘기했죠. 띠어리이라고 얘기하면은 뭐다? 그래. 여기랑 이는 다 뭐다? 거짓이다. 자, 요거는 나중에 노트에다가도 적으실 때 한쪽을 갖다가 그냥 가로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연습장에 쓰실 거니까. 자, 봐요. 저도 진짜 이게 왜냐면은 펜이 좁아가지고 오히려 그러고 보니까 이 펜 실리콘 케이스 있었는데 그거 어디로 갔지? 제가 태블릿을 하나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보면서 이 펜도 좀 신경 써야 돼. 펜이 너무 이렇게 얇으니까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예, 아무튼 저도 적습니다. 그래서 팔 더럽게 아파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같이 좀 적으세요. 적으시면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연속 이론인데 둘 다 적을게요. 첫 번째, 함수 fx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c 곱하기 f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2번 fx/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3번 fx/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x 곱하기 g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4번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x 나누기 g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5번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x, f의 g의 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 새끼 눈에 좀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미리 가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뭐 태블릿 좀 써라. 쓰면서 좀 읽어요. 이거 자꾸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지 말고 쓰고 읽는 게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fx,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 이거는 제가 그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지금 여기 왼쪽 편에 이론을 갖다가 다 적고 보니까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줄부터는 fx, gx가 그냥 연속이면 이렇게 할 건데 거기 앞에는 모든 실수에서 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되셨어요? 아니면 뭐 모든 정의역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 어찌됐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이라고 그러면은 C 곱하기 상수 C에 대해서 C 곱하기 fx도 연속이다. 물론 여기 앞에도 모든 실수에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2번 fx, gx가 연속이면 죄송합니다.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도 연속이다. 모든 실수에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곱하기 gx도 연속이다. 진짜 팔 아프다. 그래도 2개 남았다. 지금 복사해서 붙일 뻔했다. gx가 연속이면 fx 나누기 gx도 연속이다. 5번 fx, gx가 모든 실수에서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본인들은 노트 적으실 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 또는 모든 정의역에서 연속이면 f의 g의 x도 연속이다. 자, 이제 이쪽 여기까지 일단 적을게요. 여기까지 보니까 앞서 우리가 극한값 존재 또는 수렴 이론이랑 거의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가 더 늘었죠. 뭐가 늘었어요? 합성함수. 이제 두 함수의 합성이 늘었어요. 합성이 늘기는 늘었는데 어찌됐든 모양 똑같아. 이 새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아니 이거 별거 아닌 걸 갖다가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은 오름 문제 또는 함정에서 진짜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계산이야 식이야 본인들이 저보다 더 잘 세운다니까요. 왜냐하면 현역이기 때문이야. 더 잘 세우실 거예요. 계산도 나보다 더 빨라. 뭐 요즘 뭐 기적의 연산법 뭐 이런 거 많잖아. 저는 그냥 뭐 173 곱하기 29 하면은 그냥 써놓고 해요.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원래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그렇게 한다고.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는데 문제는 접근이야.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 접근은 이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본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어찌됐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익힐게요. 즉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은 네가 이렇게 2개 적으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어떤 교재는 왼쪽 것만 쓰고요. 왜냐하면 둘 다 지금 되게 비슷하거든. 다 모양 똑같잖아.
뭐 연속인 함수가 있으면은 상수 곱한 것도 연속이다. 연속인 함수가 있으면은 더하거나 뺀 것도 연속이다. 연속인 함수가 있으면은 곱한 것도 연속이다. 이 연속인 함수가 있으면 나눈 것도 연속이다. 연속인 함수가 있으면 합성한 것도 연속이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왼쪽 것만 소개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오른쪽 것만 소개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둘 다 소개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장 그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책이든 소개를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식을 갖다가 볼 때 조건을 안 봐. 우리는 자꾸 결과만 봐. 뭐 더하기는 더하기고, 그 다음에 뺀 것도, 뭐 곱한 것도, 나눈 것도, 뭐 이런 거만 결과만 본다라는 거지. 되셨어요?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은 다릅니다. 즉 왼쪽 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우리가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봤으면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뭐 x는 뭐 만약에 2에서 연속이면 x는 2 값일 때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함수 자체가 연속인 함수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2에서는 연속이지만은 3에서는 내가 이 펜을 떼야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2차처럼 제가 그냥 쑥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1차처럼 쑥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배울 3, 4차처럼 그냥 이렇게 붓 한 번도 안 떼고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 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간략하게 좀 전에 다 설명드렸지만 연속이면은 어떤 함수가 연속이면은 상수 곱한 것도 연속이다. 어떤 두 함수가 연속이면은 더한 것도 연속이다. 어떤 두 함수가 연속이면 곱한 것도 연속이다. 여기까지는 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예, 똑같아요. 연속이면은 연속이다. 연속이다. 얘네들은 항상 그어놓고 그래서 항상 그으세요. 써놓고 그으세요. 그고 난 다음에 왜 하이라이트 해놔야지. 항상 뭐 해야 된다? 항상 분모 체크해야 된다. 왜? 분모가 0대는 무조건 뭐가 나오니까? 불연속이에요. 쌤 0분의 0 나오면 0분의 0 나오든 말든 그냥 불연속이에요. 무조건. 분모가 0대는 모든 점에서 에이 쌤 0분의 0 했는데 그거 약분해줘. 아니 약분은 나중 얘기고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 분명히 할 겁니다. 돼 있을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분모 체크입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는 연속인, 한 점에서 연속인 두 함수가 있으면은 합성함수, 우리는 f의 g의 x, 그죠? 요렇게도 표현하겠지. f의 동글뱅이 g의 x라고도 표현하겠죠. 그죠? 얘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여기에서도 색깔을 다르게 하시면 더 좋고, 다르게 하시면 더 좋고요. 그어주세요. 얘는 냅둬주세요. 이게 차이입니다. 즉, 그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얘기해 주실 거는 얘는 그냥 항상 체크예요. 즉 A점에서 그냥 연속인 두 함수를 갖다가 합성하잖아요. 그럼 X는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우리는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항상 우리 뭐 체크해 주는데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지를 갖다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바로 전 강의였잖아요. 되셨어요? 항상 그래서 좌극, 우극 함수값. 그래프 눈으로도 보지 마시고요. 뭐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좌극, 우극 함수값 같은지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오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두 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무조건 연속이에요. 얘는 참이에요. 되셨어요? 이렇게 이 이론을 좀 강하게 가시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괜찮죠?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다행이야. 원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론에 이거에 역, 이 뭐 이런 거 다 거짓이다. 그 사실은 제가 그리고 그때 일단은 할 때 뭐 좀 더 심도 깊은 것들 다룰게요라고 말씀을 드렸긴 한데 심도 깊은 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하세요. 예,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개념만 적어야지 노트에 무슨 문제를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연습하시고요. 믿으세요 그냥. 여기랑 이는 제가 지금 방금도 제가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영명제, 이명제는 무조건 뭐다? 거짓이다. 물론 얘가 참이니까 대우명제는 무조건 참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랑 이는 무조건 뭐다? 거짓이다. 되셨어요? 강력하게 나가시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원래는 여기 오늘 이거랑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이론이랑 사이값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고 마치면 되는 건데, 교과 과정 외적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능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저도 가르칠 때 내신 형태에서는 안 가르치고 수능형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교재를 어떤 교재, 부교재를 어떤 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올 수, 수능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어찌됐든 수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신형을 먼저 한번 연습하시고 이렇게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내가 개념 강의를 갖다가 두 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두 가지를 갖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엄마야 쌍, 예, 아무튼 방금 거 못 보신 걸로. 예, 그 원래는 요렇게 제가 이 뒤에 연달아서 이걸 갖다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백으로 돌아가서 빈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는 수투를 갖다가 뭐 물론 수원에서 우리는 물론 수원에서도 배우고 뭐지 수하에서 배우죠, 유리함수라는 걸 갖다가 배우다 보니까 이때까지 불연속인 함수를 갖다가 안 배웠던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뭐 사실은 걔네들은 불연속인 함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의역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역 내에서는 항상 연속인 함수들이 이것도 뭐 개소리야 싶겠지만 너무 그 심도 깊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수토를 들어오면서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왜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끊어진 이런 그래프도 막 문제에 나오더라는 거지. 그죠? 즉 불연속 점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그래프를 갖다가 잠시만요. 예, 어디까지 했지? 예, 아무튼 이렇게 불연속이라는 걸 갖다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조금 이 의미를 갖다가 한번 되새겨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연속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갖다가 배웠는데, 그래프가 중간에 뭐 인위적이든 어떤 현상이든 또 끊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에 트러블이 있는 거죠. 즉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불연속의 함수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함수 fx가 x는 a에서 문제가 있다로 생각을 해보세요. 되셨어요? 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요걸 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하면은 좀 외우기도 쉽고, 나중에 수능에서,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극한값 존재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함수 연속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제 3단원에서는 이론 이렇게 안 다룹니다. 많이 안 다뤄요. 안 다루지만은 거기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 즉 1단원, 2단원에 엎쳐서 하나를 갖다가 더 나가겠죠. 제가 미리 소개해 드렸듯이. 되셨어요? 거기에서는 제가 뭐 별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안 하는데 거기에서조차도 나중에 수능 형태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3단원에서도 만약에 미분 불가능하다. 그 미분이 도대체 뭔데?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어찌됐든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풀이 접근법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요거를 갖다가 이거는 이론 아닙니다. 뭐 물론 그냥 제가 적어드리는 이론이지만은 어찌됐든 이론은 아닌데, 요걸 갖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몇 개 문장을 갖다가 한 4개만 적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고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fx 더하기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gx도 죄송합니다. 또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요거는 이거는 적어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fx 곱하기 gx도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3번. 3번은 여기 좀 바꿀게요. 에서 연속이면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도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4번. 순서를 다르게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연속이면. 죄송해요. 어차피 나중에 저 노트에 다시 옮겨 적으실 거니까요. 순서를 갖다가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엄마야.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예. 옮기시는 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곱하기는 곱하기끼리 좀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봐요. 1번 명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죠? 왜?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왜, 그,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x 플러스 마이너스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게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 2번 이론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순서는 안 바꿨는데 둘 다 뭐 했어요? 부정부정했잖아요. 그죠? 부정부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다? 지금 얘의 물론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뭐를 갖다가 했다? 이명제를 갖다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거짓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봐봐요. 물론 여기에서 정확한,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서 준 거는 fx도 왜 아까 전부터 제가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안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fx는 x는 a에서 연속이고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면 그리고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정확한 부정은 fx는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고 즉 불연속이고 또는 g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이 되게 되지만 정확한 이 명제는 그게 되게 되지만은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고 비스무리한 그냥 이 명제 나와도 그냥 저 믿고 무조건 뭐다 불하다 거짓이다 그렇게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근데 이게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럼 fx가 x는 a에서 즉 x는 a에서 문제 없는 애들 연속인 애들 둘을 갖다 놓으면은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기는 안 되죠. 문제가 있더라 없더라 문제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 있는 애들 같은 지점에서 문제 있는 애들을 갖다가 두 놈을 갖다 놓으면은 그 문제점들끼리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끼리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줘 버리는. 얘는 이래요. 그냥 이것도 발레는 쉬워요. fx는 이렇게 두면 돼. x는 a는 1이었다라고 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x가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1이었던 거야. 근데 gx라고 하는 함수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뭐 이렇게 갈까? 마이너스 2였다라고 가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마이너스 2였던 거야. 즉 이거는 미친놈이 지금 더하기 해야 되는데 곱하기 해다. 더하기로 갈게요. 더하기는 보자.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아니 뭐 이렇게 가자. 0이었다라고 가자. 이러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두 함수를 갖다가 더했다라고 해봐요. 얘도 지금 x는 1에서 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달러. 그래서 불연속이야. 얘도 x는 1에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달러. 그래서 불연속이야. 근데 둘을 갖다가 더해준 함수는 좌극한이 얼마 되고 1 되고 우극한 얼마 되고 1 되고 둘을 더해준 거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도 얼마 된다? 1 된다. 이게 발레예요. 이거 틀렸어 하는 발레야.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발레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점 있고 이거 무조건 거짓이다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수능의 트렌드예요. 즉 우리는 예전에 어떤 두 함수를 갖다가 더한 게 x는 a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예전까지는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둘 다 문제 없다 라는 전제, 왜 둘 다 문제 없는 애들이니까 더해줘서 문제 없는 걸로 하자 이거였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제 왜냐면 둘 다 문제 없는 애들 가지고 자꾸 하니까 이제 잘하라 다들 이제 연습을 잘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 있다, 문제 있어야 된다, 둘 다 뭐가 있어야 된다,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서로 간에 그 점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뭐가 돼줘야 된다, 중화가 돼줘야 되는 게 새로운 트렌드예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빈번하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서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이번 수능, 아니면은 늦어도 내년, 늦어도까지는 말 못하겠다. 조만간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류들이. 그리고 이런 류들은 절대적으로 킬러 문제예요. 킬러 문제에 등장하는 문제라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어떤 함수는 두 군데서 문제가 있어. 그 어떤 함수는 한 군데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두 함수를 갖다가 더해줘 버리면은 물론 맥시멈 세 군데서 문제 있을 겁니다. 되셨어요? 그렇지만은 더해줬는데 두 군데서 문제 있는 애랑 한 군데서 문제 있는 애를 더했는데 문제가 한 군데밖에 없대. 이제 뭔가 감이 오시죠? 뭔 소린지. 그 말인즉슨 이 한 군데 문제 있는 함수의 요 지점과 두 군데 문제 있는 이 함수의 어떤 두 지점 중에 하나가 동일한 지점이며 문제 지점이 동일하며 그 지점에서 서로 간에 뭐를 갖다가 시켜줘서 상쇄를 시켜줘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2번까지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2번은 뭔 얘기냐면은 함수 fx는 x는 a에서 문제가 있어. 근데 얘는 문제가 없어. 문제 있는 애랑 문제 없는 애를 갖다가 더했다? 무조건 문제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참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렇게 해봐요. fx가 x는 a랑 b에서 불연속이야.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gx가 x는 c에서 불연속이야. 문제 있어요. 근데 fx 더하기 gx가 한 군데서 문제 있대. 되셨어요? 그 말인즉슨 엄마야 왜 이 A라는 지점이 그가 A, B, C 서로 다른이라고 저 말 안 했습니다. 이 A, B, C가 서로 다른 세 지점이었다면 즉 fx는 1이랑 5에서 문제가 있고 gx는 3에서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두 함수를 갖다가 더해줘 버리게 되면 1, 3, 5에서 다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문제죠. 맥시멈 몇 군데가 나온다? 세 군데가 나오고요. 네 군데는 못 나오죠. 예, 되셨어요? 세 군데라는 거예요. 근데 더해준 놈이 한 군데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은 얘네들이 서로 다른 A, B, C가 아니라 A랑 C였던가 아니면은 B는 C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면서 뭐 무조건 그거 같다라고 문제 두 개 있다라고 무조건 상쇄되나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독 제독도 뭐 아무 독이나 뭐 이독 제독이 무슨 말인지 알죠? 독을 독으로 그 제어한다. 독끼리 서로 간에 그 중화를 갖다가 시켜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독 먹었다고 아무 독이나 먹으면 되나? 그러면 더 빨리 죽지. 되셨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 A랑 C랑 근데 조건 자체가 문제점이 한 군데서 있기 위해서는 A랑 C랑 같거나 그러면서 서로 간에 정화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B랑 C랑 같으면서 중화를 갖다가 시켜주고 그러면 나머지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즉 만약에 B랑 C랑 같으면서 중화를 시켜줬다 한 군데서 문제 있는 한 군데는 어디가 되게 되겠다? X는 A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건 왜 이런데? 라고 할 것 같으면 1번, 2번의 조합이에요. 되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예, 그래서 불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를 갖다가 더하잖아요. 즉 문제 있는 애랑 문제 없는 애를 갖다가 더하잖아요. 무조건 문제 있어요. 얘는 무조건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3번이 거짓인 거는 자명하시죠. 3번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재작년까지의 트렌드예요.
트렌드인데 얘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이게 이제 4점짜리에서의 트렌드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3점 후반대의 트렌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차지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원래 있던, 나름의 어려운 얘네들이, 이제 그 1위 자리를 내줘야지. 예,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근데 불연속 문제 있는 애들을 갖다가 있는데 X는 A에서 문제 있고 문제 있어. 그런 애들을 갖다가 곱해주면은 얘네들도 상쇄됩니다. 좀 전에 했었던 이해 바로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얘도 X는 1에서 문제 있고, 얘도 X는 1에서 문제 있는데, 둘을 곱한 거는 마이너스 2 함수값도 마이너스 2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곱한 함수는,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안 중요해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불연속인 함수 x는 a에서 문제 있는 애들이랑 문제 없는 애를 갖다가 곱하면은 그것도 문제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얘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이때까지 트렌드였거든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두세요. 문제 있는 애랑 문제 없는 애를 갖다가 더하거나 빼주면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주는 문제에서는요. 곱하면은요. 문제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극한 우극한 지금 몇 분이야? 시간 30. 봐봐요. 얘는 빠르게 해볼게요. 4번 같은 경우. 그래, x는 a에서 잠시만. 하고 설명하는 게 낫겠다. 4번. 이게 왜 그러냐면은 x는 a에서 어떤 경우가 이러냐면은 문제 있으니까 x는 a 좌극한 fx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거 두 개가 달라서 안 됐다라고 해보자. x는 a 우극한 fx가 점프 디스컨티뉴이티야. 그리고 알파 베타는 달라. 되셨어요? 그러면 x는 a에서 불연속인 거 맞습니다. 근데 gx는, 그러면은 x는 a에서 연속이었던 거니까 좌극한도 우극한도, 즉 우리가 방향성 없이 얘기해도 ga도 뭐가 되겠다? 감마, 뭔가 모르는 이 감마였다라고 해보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곱한 함수의 좌극하는 알파 감마가 되게 될 거고, 곱한 함수의 그 우극하는 베타 감마가 되게 될 거고, 물론 문제에 따라 가지고 함수값은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뭐가 됐든. 되셨어요? 괜찮아요. 아니면 함수값도 아예 달랐다 해도 상관없어요. 자, 알파 베타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갖다가 같게 해주는 애가 있나? 있죠. 놀라운 새끼. 왜? 곱한 거니까 그래요. 더하기 위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알파 베타가 다른데 감마 더해주고 똑같은 숫자를 갖다가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감마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곱하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알파 베타는 다른데 곱해줘서 갖게 해주는 0 되셨어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트렌드에서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대의 유물이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건 계속 나와요. 틈틈이. 근데 이거는 이제 연습이 계속 많이 되실 거세요. 즉 불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곱해져서 연속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는, 물론 얘도 이거 불연속인 함수가 두 개가 상쇄시켜줘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연속인 함수를 갖다가 곱해줘서 연속이 되기, 문제점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문제를 갖다가 다 공으로, 무로 만들 수 있는 거. 곱해줬잖아. 곱해줘서 다 무로 만들 수 있는 매직 넘버 뭐더라? 0이더라. 되셨어요? 이게 이때까지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애를 갖다가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해주는 함수는 gx는 x는 a에서 얼마면 되더라? 0이면 되더라는 겁니다. 곱하기 0 해주면 다 0. 무로 돌아가니까. 도깨비. 아이씨. 되셨어요?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그 올드 트렌드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현재 현재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앞으로 미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연속인 함수랑 문제 있는 함수랑 문제 없는 함수를 갖다가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문제 있는 거고. 근데 문제 있는 함수를 갖다가 더해 주시면은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되셨나요? 근데 문제 있는 함수랑 문제 없는 함수를 갖다가 곱해주면은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야. 어떤 경우에? 곱하기 0을 해주면.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요렇게 이론을 갖다가 1차 마무리하고요. 죄송합니다. 잡음 들어가서 누가 또 죽어나가나.
예, 최대 최소 이론 잠시만요. 예, 최대 최소 이론은 빠르게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 원래 이름이 이론이라서 그래요. 원래 이름이 이론이라서 이론이라고 적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랑 이는 다 거짓이에요. 그냥 여기랑 이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거짓인 건데 그래도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사실은 최대 최소 이론은 제가 지금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사이값 이론이 또 말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갖다가 요 파트로 파트 1 이론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눠 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찌됐든 요거는 조금 빠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클래스에서도 저는 사실은 그냥 별로 설명을 갖다가 잘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이거 증명을 못 해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쉽게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 죄송합니다. 예, 예, 아무튼 이거 증명까지 하면은 저는 개 쌍욕 쳐먹어요. 예, 그래서 최대 최소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원론적으로 조금만 확실하게 알고만 가시면은 되는 그거세요. 예, 그간데 이제부터 앞에서 배웠던 기호가 쓰입니다. 여기서는 조금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조건에서 여기 하이라이트 해줬거나 닫힌 구간 AB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연속이면 함수 fx는 닫힌 구간 AB에서 최대, 최소를 무조건 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습니다. 가진다. 그리고 최대, 최소, 극대, 극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시면 바로 앞 단원에서 설명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그래프적으로 이해만 해주세요. 즉 만약에 여기가 A, FA였다라고 해보고요. B 있는데 B, FB 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래프로요. 여기를 갖다가 여기 사이에서 왜 닫힌 구간 AB에서 조건이 뭐예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닫힌 구간이어야 합니다. 예,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연속이면 본인이 그리고 싶은 아무 함수 그래프나 그려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렸다라고 해봐봐.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요 구간 내에서 무조건 이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가장 높은 y값,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이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즉 가장 큰 y값은 여기가 되게 될 거고요. 이씨. 본인들은 나중에 그리실 때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가장 낮은 y값은 어디가 되겠다? 여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가 최대 y값을 가지고요. 최소 y값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내가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y값 얼만데 모르지 계속 뻗어나가잖아. 무한대예요. 최대값 안 가져요. 못 가져요. 가지면 얼만데 말해줘. 말 못 해주잖아. 최소값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왜 밑으로 계속 뻗어나가잖아. 그러면 A, B 사이에서 가장 높은 y값, 가장 낮은 y값 무조건 가진다 거짓이네 아니죠. 왜? 뭐를 위반했으니까 연속인 걸 위반한 거예요. 되셨어요? 물론 불연속이었다 손 치더라도 나 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불연속이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즉 얘가 뭐 중간에 끊어졌어. 여기 쭉 가다가 여기 한번 끊겼어. 끊겼는데 이렇게 왔다라고 해보자. 불연속이었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최대값 가지는 거 있고요. 최소값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조건 가진다라고 보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일 때? 연속일 때만. 그리고 양 끝점 닫힌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B에서 연속이면은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갖다가 무조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는 또 왜 이러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연속인 함수가 이렇게 가지 말고 죄송해요. 자꾸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 손치자. 이랬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닫지 않아 버리고 열린 구간 AB라고 해버리면은
라고 해버리면은 양끝점을 갖다가 이제 포함 안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y 값은 이 값이 되게 될 거예요. 최대. 가장 낮은 y 값은 없잖아.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달라니까. 여기가 뭐 만약에 a,5였다라고 치자. 쌤 그러면 a,5 즉 5가 가장 낮은 y 값이 아니잖아. 왜 5 포함을 갖다가 뭐 하니까 안 하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갖다가 논하기 우리가 보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닫힌 구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가 연속이 돼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결과예요. 최대 또는 최소값은 양 끝점에서 나오거나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라요. 무조건 가지는 건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에서 나오더라? 꼭지점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벌텍스 즉 벌티시스 중에서 하나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런 그래프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양끝점 포함했으니까 포함하고 이랬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 꼭지점이 최대값, 요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겠죠. 되셨어요. 근데 이런 그래프인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프다. 그러면 양끝점에서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양끝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좀 전처럼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런 그래프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최대는 꼭지점에서 가지고 최소는 어디에서 양끝점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그냥 조금만 최대 최소를 무조건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게 보증되기 위해서는. 되셨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보증되기 위해서는 최대 최소를 무조건 가진다라고 보증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닫힌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한 30분짜리인데 사이값 정리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예, 사이값 정리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 그 intermediate value theorem. 그 잠시만요. 미쳤나? 미디엇 맞을걸요? 이게 사이 값 정리예요. 말 그대로. 이론, 사이값 이론이라는 건데, 여기에서도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론이다, 뭐, 그래서 역이, 물론 이것도 다시 한번, 역이 거짓말인 이론이에요. 역이랑 이는. 그렇지만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뭐, 옳은 것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전에 했던 최대 최소 이론처럼 그냥 이론에 대한 이해, 만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특히나 내신형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수능형에서는, 수능형 나오는 거는 요 뒤에 이제 3단원에서 이론 배울 때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요거는 이해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좀 가주시면 되는데, 일단 적어볼게요. 잠시만요. 이 이론은 이걸 거다. 함수 fx가 a, b에서 닫힌 구간, 아이씨. 함수 fx에 대해 fa랑 fb가 다르다 이면 f에다가 a 넣은 값이랑 f에다가 b 넣은 값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크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왜냐 증명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증명이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그냥 그래서 이면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뭐 또 다른 말로 그냥 예를 들어서 fa보다 fb가 컸다라고 해봅시다. 이면 fa보다 k보다 fb 인 k에 대해 f of c는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한다.
오씨 이런 가지고 뭐씨 명제 막 머리 아프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긴 거는 이걸 이 이론 자체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이론 설명부터 먼저 해볼게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보다 FB가 큰 함수예요. 그러면은 A, FA는 여기 있을 거고 B, FB는 여기 있을 거라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A, X축, Y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린 상관없잖아. FA고, 그 다음에 B고, 여기가 뭐 쭉 땡겨와가지고 여기가 FB 값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 요 조건, 일단은 연속인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FA보다 FB가 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함수의 fx가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면서 연속인 함수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사이에서 어떤 그래프든 그려 나올 때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릴 때 끊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어떤 이런 함수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꿀렁꿀렁 몇 번을 갖다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얘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렇다면 FA와 FB 사이의 어떤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시키는 이 C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머리 아프죠? 예, 쉽게 그러니까 이게 사이값 이론. 그러니까 FA와 FB 사이에 있는 K에 대한 이론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사이값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려우세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물론 이걸 갖다가 좀 문맥을 갖다가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파악을 하시겠지만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A, B 뭐 나왔어. 연속인 함수 fx고 다 나왔는데 갑자기 컴마 찍고 난 다음에 이면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K가 나오고 그 다음에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존재. 도대체 뭐가 주인공이지?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 건데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네, 이것까지는 말하면 너무 긴.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한번 봐. 제가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명제를 갖다가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즉 if then이에요. f of x is continuous on closed interval ab and 자, 이렇게 썼습니다. if then이에요. if then인데 그 명제라고 하는 거는 if 이며 이다 조건 결과 죄송합니다. 제가 한 5분만 있으면 또 잠깐만 스탑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영어로 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어로 이걸 갖다가 써버리게 되면은 이면 이런 조건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설명드릴게요. 이면이라는 조건부가 나오게 되고 결과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문맥 순서상 K가 먼저 나와버려. 그 다음에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이렇다. 죄송해요. 이렇게 이렇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주인공인지를 놓쳐요.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If fx is continuous on interval, closed interval 요걸 없앴습니다. a, b, and fa is not equal to a, b, f of b. IE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잡지식. 그래서 IE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이거 id est인가? 예. 라고 해가지고 EST예요. 한마디로 그냥 즉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히브리 모르겠다. 그리스어일 거예요. 예. 아무튼 그리스어 요 앞글자 따가지고 즉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앞글자 따가지고 요렇게 쓰는 거거든요. 보통 아니면은 진짜 이거 명제 쓸 때 이것도 많이 써요. IWO in other word IOW 네.
이건 그냥 잡지식. 그래서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FA보다 FB가 크다면, 근데 이거예요. 이게 결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인공이 누군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줘요. Then there exists C. 누가 주인공이다? C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원래 한국 문장이 다 좋고 다 그가인데 요 명제만큼 이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 명제만큼은 영어 문장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을 갖다가 제가 나중에 뒤에서 비슷한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라는 걸 갖다가 배울 건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영어 문장 안 씁니다. 안 쓰고 이제 거기에서도 C가 주인공이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K가 주인공이 아니라 C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부터 설명을 갖다가 좀 드려볼게요.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 말대로 A, FA가 여기 있어. B, FB가 여기 있다라는 거지. 즉 여기가 FA고 이 Y 값이 FA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Y 값이 FB야. 그러면 내가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 사이에 어떤 K 값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작고 이것보다 큰 요 K 값에 대해서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을 갖다가 있는 데 있어서 이 K라는 이 라인 Y 값을 안 지나고 갈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겁니다. 즉 FC는 K를 만족하는 어떤 Y값, 사이에 있는 어떤 Y값에 대해서도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무조건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하나 이상. 우리 존재는 단 하나예요. 뭐 글쎄 뭐 이렇게 가면은 요런 K에 대해서 C1, C2, C3 세 개 존재하네. 그래 그 세 개 존재하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되셨어요? 즉 연속으로 지나간다라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연속인 선을 갖다가 긋는다라면은 이 Y 값을 갖다가 안 지나고는 못 가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Y값이 주인공 아닙니다. 우리는 C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요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요 다음에 지금 제가 할 거는 이 사이값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응용할 거냐는 거지. 즉 우리가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이 실근의 개수, 실근의 존재 얘기하는 건데, 실근의 존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요 그냥 문제를 아예 예를 들어 볼게요. 함수 fx가 연속이야. 연속인 함수예요. 왜 연속이 아니면 거기 꼭 지나가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뭐그 y값이 지나가라는 보장. 왜 이 이론이 얘기하는 거는 연속이고 FA보다 FB가 크면 또는 작으면, 즉 FA랑 FB가 달라야 돼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을 때 이 y값을 안 지나고는, 최소 한 번 이상을 갖다가 안 지나고는 못 가더라. 만약에 불연속이어서 뭐 이랬으면 안 지나가고 갈 수 있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뭐 아무튼 그런 C가 존재 안 할 수 있는 거지. 되셨어요? 즉 연속이어야 합니다. fx가 연속인데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이거예요. f의 1은 마이너스 3이야. f의 2는 어디야? 5야. f의 3은 어디야? 만약에 3이야. f4는 다시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간단하게는 수직선상을 갖다가 그어가지고, 그래서 요게 보통 내신형이에요. 내신형이라 문제지평인데 1, 2, 3, 4 좌표평면인데 1, 마이너스 3을 지난대, 그 다음에 2, 5를 지난대, 그 다음에 3, 3을 갖다가 지난대,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는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1과 3 사이에 fx는 0을 만족하는 실근 최소 몇 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러면 1, 마이너스 3 지났고 2, 5를 지나는 거니까, 즉 우리가 여기 왜 연속인 함수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 fx는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x축과의 교점 얘기하는 거잖아. x축 교점 몇 개 나온다? 최소 하나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여기 연속으로 가는데 최소 한 번은 지나야 되는 거야. 쌤 두 번 지나면 그건 내가 모르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최소 몇 번은 지나야 되더라? 한 번은 지나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에서 4 넘어올 때도 최소 몇 번은 지나야 되더라? 한 번은. 이게 사이값 이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C가 하나는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서 쌤 여기에서 이렇게 함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러라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다. 즉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이값 이론에 의해서, 왜냐하면은 얘네 둘 이렇지만은 얘네 둘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연결해 주려면 둘 사이에 있는 어떤 y값에 대해서는 여기를 갖다가 지나와야 되는 것이만은 이 둘 밖에 있는 y값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과 만족하는 c가 존재할 필요가 꼭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값 이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의 존재에 대해서 실근 최소 몇 개 존재하느냐, 또는 실근이 존재하려면 어디에서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묻게 돼요. 근데 이제 사이값 정리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 보면 알겠죠. 즉 1하고 2 사이에 왜 F1 값이 마이너스 3이고 F2 값이 5였던 거니까, 내가 지금 그래프 찍어버리면은 마이너스 3이고 5였던 거니까 여기 사이를 갖다가 지나면서 fx는 0을 갖다가 만족하는 실근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3에서 4 사이, 우리는 여기에서는 여기 사이에서는 분명히 존재 보증 못합니다. 이게 뭐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조건 지나간다라고는 말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실근 최소 몇 개? 2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즉 F3이랑 F 어디 사이에? 4 사이에, 왜 F3은 3이고 여기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니까 X축을 갖다가 기준으로 X축을 갖다가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되더라? 통과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fx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최소 한 개는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제 활용인 건데, 요게 이제 좀 많이 쓰여서 그래요. 원래는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안 가르치는데 이제는 그냥,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여기에는 넣을 수 있는 모든 설명을 갖다가 다 넣기 위해서요. 사이값 이론의 활용인데, 함수 fx가 닫힌 구간, 닫힌 구간 AB 아니야. 그냥 열린 구간, 연속인 함수 fx예요. 연속 함수 라고 하는 게 보통 책에서는 없는, 그렇지만은 제가 정리해 드리는, 잠시만요. 예, 요게 그래 어찌됐든 정리해 드리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보시면은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가 뭐 A에서 X축 아래에 있다가 X축 위로 가면은 그러면은 X축 한 번은 지나야 되는 거고, X축 위에 있다가 X축 아래로 오면은 최소 한 번은 지나야 된다. 즉 fx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X축 아래에 있고 위로 가거나, 또는 위에 있다가 아래로 오거나, 즉 함수값이 부호가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즉 함수값에 A랑 B 양끝점에서의 함수값 부호가 달라야 된다. 그 말인즉슨 FA 곱하기 FB가 어때야 된다? 음수여야 한다. 요게 조금 공식으로서 좀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즉 연속함수 fx가 ab 사이에서 어떤 x값 ab 사이에서 fx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존재하려면 fx 곱하기 fb가 어때야 된다? 0이어야 한다. 뭐 물론 꼭 뭐 전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있어도 뭐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근데 그냥 사이값 정리의 활용으로서. 근데 거꾸로 연속인 함수 fx가, 왜냐면 이거 공식이에요. FA 곱하기 FB가 음수이면 fx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은 무조건 뭐한다? 존재한다. 왜? 이거는 뭐가 알려주는 거니까? 사이값 이론이 알려주는 정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요거까지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들은 유형중심 2단은 전부 다예요.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번호 알려줄 필요도 없다. 그냥 유형중심 2단원 전체 다 풀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자꾸 중간에 끊어가면서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제 3단원에서 뵙도록 할게요.